네, 안녕하세요. 정치와스타 백성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 백성문의 시선이라는 코너를 시작을 하면서 종종 필요한 법률 이슈나 아니면 정치 외의 사건, 사고들도 여러분들에게 좀 법적 지식 알려드릴 만한 게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어느덧 벌써 제가 이거를 새로 시작한 지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하루에 속보가 뭐 2, 30개씩 그냥 계속 쏟아지고요. 법률 이슈도 많고 또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것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방송만으로는 그 이슈를 다 따라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정보들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신속하게 그래서 마련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그세 번째보다 오늘 네 번째 시간에 화면도 좀 더 낫지 않나요? 제 와이프가 뒤에 조명도 하나 사줬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촬영 각도도 처음보다는 이제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워낙 초보기 때문에 디지털 쪽으로 그래서 벌어진 문제고요. 이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영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소식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에 한동훈 대표의 행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비상계엄 당일날 한동훈 대표는 일정을 다 마치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나는 국민과 함께 맞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장까지 들어왔고요. 여당 의원 18명과 함께 비상계엄을 막았죠. 결국.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 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채널A 단독으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 이제 한 여권의 핵심 관계자가 국회를 향해 가고 있는 한동훈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국회에 절대 가지 마라. 내가 들은 첩보에 의하면 너는 가면 체포가 될 것이고 목숨도 위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너는 절대 다치거나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전화기를 끄고 하루 이상 은신처 같은 데 숨어서 은신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목숨도 위태롭다. 이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화를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군지 명확하게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굉장히 신뢰할 만하고 정보력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했나요? 그 순간에 큰일 났네. 나도 빨리 숨어야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민주주의에 굉장히 위기가 닥친 이 순간에 여당 대표로서 여당 의원들과 이 비상계엄을 저지하지 않으면 그럼 말 그대로 이 보수라는 것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라는 어찌 보면 이 보수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로 향했고요. 결국 본회의장으로 갔고 여기에서 비상계엄을 저지를 했던 겁니다. 뭐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또 이따 윤희석 대변인과 하는 본방에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좀 알려드릴 생각입니다만 이럴 정도로 위험천만한 상황에서도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몸의 안위가 아니라 국민 여러분들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사실 뭐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잘했다 뭐 이런 뭐 아니면 무조건 못했다 뭐 이런 분들 막 있는데 그런 걸 다 차치하고 일단 이날의 행동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인정을 하셔야 할 것 같고 박수를 보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한동훈 대표는 이게 그럴 리가 있겠어라는 생각도 일부 했다고 합니다만 그 이후에 속속 확인되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조가 있었다. 이건 이제 거의 사실로 확인이 된 거죠. 처음에는 이게 과연 사실일까 많은 분들 또 저 역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만 특히 야당 의원들 국회의장 빼고 유일하게 여당에서는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만 체포조 명단에 있었다는 것도 저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줬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김어준 씨의 이야기, 뭐 한동훈 사살조가 있었다, 사살하려고 했다,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하지만 처음에 비상계엄 이후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체포조가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야 설마? 라는 생각까지 들잖아요. 그리고 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세간에 난리가 난 롯데리아에서 이 계엄에 관련된 내용을 모의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죠. 그리고 현직이 아니라 전직입니다. 민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란행위의 핵심 종사자, 그러니까 사실상 주범에 가깝다라는 취지로 지금 구속이 된 건데 여기에서 이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AHD 부대가 부대를 준비했던 정황이 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HID 부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북한에 침투해서 요인을 암살하는 그런 부대입니다.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사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관련된 수사, 재판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전망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긴박했던 12월 3일 밤에 상황이 진행이 됐었는데 어제 또 공개된 여당 의원들의 단톡방 내용을 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죠. 그 긴박한 상황에서 사실 한동훈 대표는 의원은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배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외 대표죠. 원외 대표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의원들 단톡방에 한동훈 대표가 없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의 대표라면 실제 국회의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원들 단톡방에는 당대표를 초대하거나 하는 그런 행위는 좀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던 것 같고요. 뭐 그거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그 긴박했던 순간에 여당 의원들의 단톡방이 어제 공개가 됐는데 사실 그 공개된 내용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참담함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아셨던 것처럼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장을 갔고요. 그리고 본인이 그 단톡방 안에 없으니까 처음에 주진우 의원 핸드폰을 빌려서 빨리 본회의장에 와서 이 비상계엄 사태를 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우재준 의원의 핸드폰을 빌려서 본회의장으로 빨리 집결해달라. 이건 막아야 된다. 또 친한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한지아 의원도 굉장히 절박하게 이 단톡방에서 본회의장으로 올 것을 호소를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다른 의원들의 그 여러 단톡 내용을 보시면 좀 당황스럽죠.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락가락 오락가락 뭐 그러면서 결국 당사에 모여라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건 당대표의 어찌 보면 절박한 심정의 부탁과 정반대된 행동이었고 여러 의원들도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막아선다느니 뭐 들어가기 힘들다느니 뭐 이러면서 사실 18명을 제외하고는 국회 본회의장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사에서 TV를 보낸 그런 장면들이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가 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뭐 한동훈 대표를 뭐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를 떠나서 이번 소위 비상계엄 사태가 불법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의원 대부분도 뭐 제가 알기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다면 이 비상계엄을 국민의힘이 막아서는데 어느 정도 공헌을 한 사람이 이 당의 중심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비상계엄의 강도 건너고 또 탄핵의 바다도 헤엄쳐서 건너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이제 비대위가 출범을 할 텐데 비대위원장 그 언급되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일부 뭐 김재원 의원, 김재섭 의원 얘기가 있는데 제가 어제 통화를 좀 해봤는데 김재섭 의원은 이제 낭설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뭐 얼굴마담만 하는 그런 곳에 올라가서 본인이 있어봐야 사실 본인의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카드라고 하면 나머지 중진 의원들 그분들 중에 누구라도 오셨나요? 오신 분들 없죠. 일단은 지금 당장은 뭐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뒀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체제로 국민의힘이 이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제 추후에 탄핵 이후에 대선 전국으로 가게 되면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누가 당의 중심이 돼야 하는지 그거는 결국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의원들이 뽑는 게 아니고요. 결국 당원과 또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대권 주자가 누가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상황들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누가 과연 보수의 중심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이건 법률 이슈인데요. 재밌다고 하면 좀 그렇고 참 이 굉장히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법에 대한 해석의 영역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저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인데 원래 민주당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한덕수 총리도 내란 가담자라고 보고 탄핵을 하려고 했었죠. 근데 만약에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 말 그대로 국정 전반이 올스톱 되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권한대행이 차관 이제 뭐 밑으로 내려간다. 뭐 경제부 장관 내려가다가 점점점 내려가다 지금 또 탄핵도 가뜩이나 많이 해놨는데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불가능에 가깝겠죠. 이제 그래서 민주당이 일단은 한덕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을 안 시켰죠. 그러면서 은근히 협박을 합니다. 너 우리들이 하자는 거 똑바로 안 하면 탄핵이야. 탄핵시킬 테니까 우리가 하란 대로 해.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 아마도 국회에서 여당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야당 중심으로 3명을 추천해서 결국 이제 한덕수 총리에게 넘길 거고요. 그럼 이제 거기에서 1차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하느냐 아니면 임명을 거부하고 버티느냐 이제 이런 또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당장 오늘 같은 경우는 양곡법 등 포함해서 6법이 이제 국무회의로 넘어오게 됐는데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일단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올해 말 12월 31일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고민을 많이 할 텐데 이 내란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등을 포함한 내란 혐의에 대한 일반 특검 그리고 우리가 지긋지긋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올라와 있고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가 올해 말 정도에 결정이 될 겁니다. 근데요, 이제 뭐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뭐가 수틀리면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그만일 텐데 이게 뭐가 법적 문제가 있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금 현재 지위가 총리일까 아니면 대통령일까 이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물론 국민이 뽑아준 분은 아니죠. 하지만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서 지금 탄핵 심판, 탄핵 소추가서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될 상황인데 그 사고시의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을 하고 있으니까 직무는 대통령의 직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총리 포함 일반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때는 제적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하게 되면 탄핵이 되죠. 과반 출석의 과반인가요? 그런데 대통령은 어떻게 되나요? 제적의원의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 민주당 스스로는 한 총리,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제일 큰 문제는 이런 내용이 법에 없어요. 권한대행을 탄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법률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한대행의 한 총리 권한대행의 직위를 대통령에 준해서 볼 것인지 아니면 일반 총리로 볼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의결 정도수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당연히 그냥 총리잖아. 총리면은 우리가 원래 해왔던 대로 탄핵을 하면 되지 뭐. 탄핵하는 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할 텐데 대통령실 쪽에서 이런 입장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 한덕수 권한대행을 일반적인 총리 탄핵하는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하게 되면 이건 헌재 이 탄핵 절차가 잘못됐고 위헌이니까 위헌 소원을 제기하면서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의 직무정지에 대해서 가처분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일부 대통령실과 한덕수 총리가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볼 요지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의 역할이 꽤 많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뭐 민주당의 폭거에 따라서 그냥 말 그대로 민주당의 하잔대로 다 따라서 갈 수만도 없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무언가 행사를 하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이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그 줄타기를 하는 걸 민주당이 두고만 보고 가만두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과연 한덕수 총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럼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의 탄핵에 관련된 의결 정족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참 참담한 건 대통령이 지금 탄핵이 돼 있고요.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데 총리를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해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참담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여러 가지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통령을 누가 수사하느냐. 뭐 검찰에서 계속 불렀다가 경찰 공수처도 계속 불렀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는 아니 어디로 부를지 너네들이 교통정리를 해. 교통정리해야 가지. 그래서 결국 교통정리가 됐습니다. 공수처로 됐죠. 검찰이 양보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복잡해진 것도 민주당의 책임이 커요. 소위 검수완박 때문에 검찰은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직권남용을 수사하다가 타고 들어가서 내란죄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일단 1차적으로 김영환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나왔습니다만 본재판에 가서 증거 능력이 사라지면 어떡해요? 그렇죠? 근데 경찰은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있지만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럼 공수처. 그래서 경찰과 공수처가 합쳤죠. 야, 우리 수사 권한이 있는데 영장 청구권이 없어. 그러니까 공수처랑 합쳤는데 공수처 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기소 권한이 없습니다. 검찰로 보내야 돼요. 이 누더기적인 이 수사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도 사실 민주당의 책임이 큽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 증거 능력 문제를 고려해서 검찰이 양보를 했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나중에 수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다 취합해서 검찰로 다시 보내고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앞으로 내란 혐의와 관련된 특검이 발동을 한다면 이 모든 게 결국 특검으로 넘어가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소위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이걸 우리가 수사하는 게 맞냐 여기가 수사하는 게 맞냐 어느 날은 검찰 어느 날은 경찰 공수처 이런 혼선이 생긴 거는 이런 문제 때문인 거고요. 결국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게 되는데 대통령이 언제 공수처의 소환에 응할지는 여러분들 저희와 함께 지켜보는 걸로 하시죠. 자, 오늘 저녁 6시에는요. 윤희석 대변인과 오늘 저희가 다뤘던 부분 좀 더 상세하게도 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이슈들 다뤄볼 생각입니다. 자, 백성문의 시선 여러분들과 오늘도 함께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저희 정치와 수다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무엇보다. 그리고 주변에 많이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구독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고 또 이 정치와 수다가 계속될 수 있도록 뭐 슈퍼챗이나 혹은 저희 계좌 후원 등을 통해서 많이 후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백성문의 시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